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어느덧 월요일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쉬시는 동안 다양한 이슈들이 공존했는데요.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가 0.33%의 상승을 나타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했는데 꼭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그간 상승했던 차익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년물 국채 금리가 3%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는 4.7%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골드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달러는 역시나 100달러 선을 깨지면서 99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주말 사이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3200달러 선입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는 3만 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3만 달러 선을 겨우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살짝의 조정세를 겪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9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 보겠습니다. 리플은 역시나 0.75달러로 급등한 이후에 크게 제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여전히 고점을 계속해서 좀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른 코인들도 보자면은 솔라나가 그래도 시총 상위로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가격대 좋게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도 1.5%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역시도 0.07%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하지만 급등 이후에 약간의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네,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리플의 승리는 곧 코인베이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자, 일단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CNBC에 출연한 코인베이스의 법무 책임자입니다. 이 법무 책임자는 직접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SEC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이길 것이고 리플과의 소송 결과가 그러한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번 판결이 거래소에서 자산을 거래하는 것, 즉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증권이다라고 주장했었던 SEC의 주장을 어느 정도 소강시켰다라고 하면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고소했었던 코인베이스의 혐의들에 관해서 또 무혐의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SEC가 실패한 기관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SEC는 굉장히 무모하게도 많은 기업들, 암호화폐 관련한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태클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플의 승리가 코인베이스에게도 유리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미니의 공동 설립자 타일러 윙클보스가 SEC는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약한 상대를 노리는 깡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해에 SEC 측에서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치, 즉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맞물려지면서 무조건 지나친 암호화폐에 관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도 이러한 의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리플의 승리가 곧 코인베이스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판이 뒤집혔다라는 분석이 우세적인데요. 코인베이스 관련한 내용도 계속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비트코인 펀드 상품 거래량이 연간 최고치로 급증했습니다. 바로 GBTC인데요. 관련한 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GBTC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폐쇄형 신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이 GBTC 상품을 선물이 아닌 현물로 바꾸기 위해서 SEC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하자 이 GBTC의 가격 거래량 역시도
상승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정말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자사 펀드를 통해서 올해 1월 달에 GBTC를 대량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하나로 따지자면 45억 달러 상당을 매입을 한 건데 현재 모건 스탠리의 펀드는 그렇다면 수익 중에 있는 거겠죠. 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여러모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지배적인 시장입니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인리스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암호화폐는 어떤 것일까? 그중에서도 알트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리플이 23%로 가장 많았고요. 의외였던 거는 도지코인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10.3%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그 뒤를 솔라나가 이어서 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역시나 리플에 관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익숙한 도지코인, 솔라나에 관한 전망들도 올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브리핑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